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. 오늘 방송할 내용은 1월 시장이 급등했고 2월이 조정일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일지 요것에 대한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요 장표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, 주간이 끝났으니까 주간 차트로 코스피를 좀 보면, 어, 잘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, 이렇게 보면, 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 라인선을 지금 보면, 세 번의 어떤 테스트가 있었죠. 근데 이걸 아직 돌파하진 못했고, 그렇다고 실패했다라고도 보기는 좀 어려운 느낌이 좀 있죠. 요것에 대한 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겠죠. 근데 다만 주간 차트에서도 그렇고 일간 차트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이런 어떤 캔들은 조금 의미를 둘 필요가 좀 있더라고요. 이렇게 보다 보면 주간 차트도 그렇고 일간 차트도 여기 보면은 주간 차트에서 요런 날들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하는 요런 날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.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날들도 사실 좀 의미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지금 쭉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. 한번 어, 이거는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적용하는 부분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현재는 요런 캔들이 좀 나왔거든요. 이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간 차트상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야금야금 이렇게 조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근데 결론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저는 이 바닥을 깨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여기를 돌파하면 아주 좋겠지만 돌파를 못한다면 다시 내려오겠죠. 근데 이런 어떤 불안감도 있지만 저는 지금 요 구간은 저평가 구간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요 구간은.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빠져서 개별 종목들도 그 조정을 받으면 비중을 일단 좀 확대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일간 차트로 한번 좀 봐볼게요. 일간 차트로 보면 일간 차트 요거 분산 이야기는 많이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숫자를 표시해 놨는데 7번 정도의 분산이 있었거든요. 7회 정도 분산이 나왔는데 이게 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의 기간이면 뭐 한 달 정도 살짝 넘는 정도의 기간인데요. 넘는 기간인데 요 정도의 이렇게 매수보다 매도가 좀 이렇게 강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분산이 이렇게 짧은 구간 동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매수 우위가 아니라 매도 우위의 시장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은 이제 단기적인 이야기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수급을 보면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수급을 보면 분명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8조를 샀거든요. 분명히 8조를 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최근 여기서부터는 그 매수의 어떤 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고요. 근데 그 순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속도가 좀 빨랐거든요. 그러니까 1월 이 큰 틀로 보면 분명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았지만 요 언저리부터 좀 짧게 1월 말 정도부터 해서 이렇게 좀 보면 특히 2월 정도 경우로 해서 놓고 보면 요 매도 속도가 매도 강도가 기관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일간 차트상의 이런 분산들이라든지 주간 차트상에서도
어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런 수급적인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락의 시작이라기라는 말보다는 조정이라고 보고요. 빠지면 비중을 좀 더 넣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.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 이야기보다는 경기 둔화, 침체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. 저는 침체라는 뭐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내용들이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침체로 가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내용들을 사실 알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좀 명확하게 나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저는 장단기 스프레드와 실업률이었던 것 같거든요. 제 경험상으로는.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보면은 이렇게 보면 요거는 10년짜리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그 차이인데요. 이거 말고 저는 10년물과 3개월짜리를 좀 봅니다. 그랬을 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빠지고 회복한 이후에 침체가 오고 여기도 빠지고 회복하고 침체, 빠지고 회복하고 침체, 여기도 빠지고 회복하고 침체, 지금은 빠지기만 했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요렇게 이렇게 보면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 뭐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는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것은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. 그죠? 몇 개월 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혹은 실업률 차트에서 요 실업률의 요 방향성이 요렇게 꺾여져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요. 아직은 그런 모습은 없거든요. 근데 뭐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.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빠지고 침체 이런 어떤 과정이 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어젠가요?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올해 중순 그죠 한 6, 7월 정도의 물가가 어디까지 오는지 물가가 계속 빠져내려오는 그런 과정까지는 저는 주가는 좀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 이후에 일단 물가가 하락하고 그 이후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그 무언가를 그 다음에 만들겠죠.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물가가 거의 이제 2% 3%대에 진입하고 실업률과 어떤 스프레드를 좀 보면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좀 먼 이야기고 일단은 다만 1월에 많은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분산이 최근에 좀 생기긴 했지만 이것이 저는 조정으로 생각을 일단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희는 디어유랑 케어젠을 매도했는데요. 뭐 디어유의 이야기는 뭐 많이 나와서 다들 아실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디어유가 노이즈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좀 느껴지더라고요. 사실 디오유라는 회사는 이런 이슈 없을 때부터 저희는 매수했고 계속 추가 매수를 했고 한 번은 좀 반등해서 비중을 조절했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물량이 한 30% 정도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매도하는 거는 사실 같이 장기 투자하는 지금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는 종목으로 매수한 거였거든요. 근데 얘네들 매도할 때는 일단은 매도할 때 적절한 이익이 난다면 매도를 첫 번째 고려하고요. 두 번째는 적절한 이익이 아니지만 실적이 뭐 좀 이상해진다든지 뭐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든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고평가가 됐을 때도 좀 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은 노이즈로 인한 수급의 어떤 좀 이상한 모습들 이럴 때도 매도를 합니다. 그래서 디어를 좀 보면
이 저희가 그 위에 이렇게 보면 어, DOU를 저희가 요 초록색 선을 많이 말씀드렸죠. 저희가 보는 이 수급인데요. 어, 요것이 확 빠져버렸죠. 그렇죠? 그리고 사실 요거 있기 전 여기서부터도 수급이 뭔가 조금 애매해지면서 복잡해졌습니다. 요 당시 때 어,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거든요. 그런 영향으로 요때 수급이 완전히 좀 깨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,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이런 노이즈가 없었다면 장기 투자를 예상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. 지금도 뭐 크게 이 회사가 뭐 다양한 뭐 어떤 노이즈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희는 노이즈라는 걸 제하고 봤을 때는 올해는 너무 좋은 해이고 회사에게는 내년까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봤던 회사인데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노이즈가 사라지고 뭐 적절한 어떤 저평가 위치에 좀 온다면 다시 매수할 생각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케어제는 저희가 이거는 1차 매수를 하고 어, 보니까 금방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나서 매도를 했는데요. 사실 이거 매수할 때 카페다도 많이 말씀드렸죠. 보면은 월간 차트 상에 보면 벌써 볼린저 밴드 상단이었거든요. 요 상단. 그래서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인데 얘네들의 어떤 실적이 프로지스테롤 맞죠? 프로지스테롤. 저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요게 상당한 어떤 그 수주 물량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올해 실적이 올해 예상 실적이 지금 1,500억 정도 맞죠? 를 예상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작년에 690억인데 올해 한 1,500억 정도일 것이다. 이런 회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좋은 건 알겠지만 실제로 어, 좀 비싼 느낌이 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를 매도한 이유는 일단 적절한 이익이 있었고 이미 고평가였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예상하는 실적들을 감안했을 때도 그렇게 싼 느낌은 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적절한 이익이 아니었다면, 그러니까 주가가 급하게 이렇게 먼저 안 갔다면 좀 더 지켜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좋은 회사임에도 매도해서 후회됩니다. 사실 좀 매도하고서 후회했어요. 이제 1차 매수밖에 안 했는데 그냥 냅둬 볼 걸. 근데 뭐 워낙 차트상으로도 가치평가상으로도 어, 좀 비싼 느낌이 있어서 좀 매도를 했지만 좀 속상한 느낌이 있습니다. 두 종목 다 좀 아까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트레이딩 요거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어,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야기를 했죠. 그 뭐냐면 음,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일단은 정배열된 애들,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큰 어떤 이야기 먼저 하는 겁니다. 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디테일하게 좀 한번 이게 좀 좁혀 나가 볼까 이런 이야기인데요. 일단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에서 여기서부터 정배열되잖아요. 이렇게 이 정배열되어 있는 어,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만약에 여기서 고점에 사도 빠져나온다거나 만약에 여기서 사도 빠져나온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담보가 되잖아요. 그죠? 좋은 회사가 정배열될 때입니다. 좋은 회사라는 걸 항상 강조하고 싶고요.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? 아무거나 이렇게 펴놓은 겁니다.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이런 구간에서 하면 사실 아무리 좋은 회사이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어렵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장기 투자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는 트레이딩의 관점의 이야기죠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
정배열되어 있는 구간을 보면 상당히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만 들어간다면 좀 해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고,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백테스트를 했을 때 한 50일, 60일 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하향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계속 반복해서 썼을 때 계좌가 계속 우상향 하는 거를 실제로 발견했고 테스트도 해봤고 그렇게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, 사실 요거를 그렇다고 고지고대로 정확히 여기 뚫으면 사고 조금 담으면 팔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. 저희는 요 언저리의 가격 구간, 요 이렇게 돼 있는 요 가격 구간, 요 돼 있는 요 가격 구간을 조금 넓게 보고 여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려는 것들이 좀 더 많습니다. 요 가격 구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,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, 요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런 구간이다 라고 했을 때, 요런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먼저 바다를 좀 보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는, 일단은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우상향하는 애들이 좋습니다. 일단 수급이 우상향하는 애들, 수급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요 초록색 선입니다. 초록색 선, 여기서부터 정배열이 되잖아요. 정배열이 되는 요 구간에서 수급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애들을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 때도 보면은 아까 여기에서 매수했잖아요. 여기에서 매수와 여기서 매수가 있었는데, 여기에서 보면은 우하향하고 있을 때는 잘 돌파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. 요게 우상향할 때 요 51선을 돌파하는 경우들이 좀 수월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, 이거는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서 보는 겁니다.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서 볼게요. 요게 좀 적당하겠네요. 이게 보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, 제가 이걸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계속 조금씩 디테일하게 한번 나가 볼게요.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정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, 사실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수급은 이렇게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.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면 한번 좀 기회가 있겠죠. 그렇죠? 그리고 뭐 해볼까요? LG전자 해볼까요? LG전자는 아직 정배열이 초입이니까. 근데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정배열이 되는 구간 이전부터 수급은 벌써 올라갑니다. 이렇게 우상향 하기 시작하거든요. 이 얘들은 나중에 이렇게 펼쳐지면 분명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, 그때 장기 투자자들은 끝까지 보유하면 되겠지만, 트레이더들은 이런 구간에서 어떤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좋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몇 개 종목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. 그래서 실적 좀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. 노바텍,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. 노바텍 보면은 실적이 우상향 하는데 종목은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애들, 이런 애들을 조금 공략하는 것도 낫겠죠.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어땠나 봐야겠네요. 셀트리온도 보면 수급은 쫙 우상향 하는데 아직 얘가 변화가 없죠. 그래서 얘의 방향성을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는 회사들. 근데 반대로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. 인크로스, 수급은 안 좋아지는데 정배열이 되는 애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. 수급이 안 좋아지는데 정배열이 되는 애들은 한번 조심해 보자. 그리고 뭐 원티드, 제가 좋아하는 성일 하이텍도 좀 관심 종목인데 매수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얘도 보면 수급이 계속 안 좋아요. 그렇죠? 근데 뭔가 이렇게 꼬리를 들었지만, 이런 애들은 저희는 단기 트레이딩은 하진 않습니다. 일단 이렇게 수급까지만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.
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 주에는 좀 더 디테일한 걸로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